안녕하세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요. 사람이 머리를 좋은 곳에 써야지. 그렇게 이제 전쟁을 위한 그런 곳으로 이제 머리가 쓰여지면 전 인류가 상당한 고통을 받게 되죠. 각종 무기 개발하고 핵 개발하고 그런 쪽에 사람의 기발한 머리가 쓰여졌는데, 그런 무기들은 언젠가 인류를 위해서도 사용되어질 날이 오죠. 그렇게 되면 정말 심대한 피해를 끼치게 되는데, 이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만 보더라도 푸틴의 어떤 무력 침공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죠. 남의 나라 영토를 무력으로 점령해서 네 곳을 지금 러시아 영토를 병합시키려는 시도를 했고, 그걸 이제 서명을 해서 완전하게 이제 러시아 영토로 이제 선언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명분 없는 무력 침공에 의한 어떤 러시아의 영토를 이제 얻은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느 나라가 그걸 이제 합법적인 것이라고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점점 푸틴은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빠져나갈 틈이 없을 정도로 이제 있고, 무력 침공을 해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 네 곳을 이제 점령을 해서 자기네 영토로 이제 만들었는데, 푸틴이 이제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서방 무기 지원이 계속 우크라이나 쪽에 들어가니까 그 무기를 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전세를 확장하면서 이제 러시아군에게 타격을 가하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러시아는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고 경제적인 지원도 다 끊긴 상태고, 자기네들의 어떤 무기를 가지고 이제 계속 공격을 하는데, 이제 바닥이 나겠죠. 어느 선에서 이제 경제적인 제재도 가니까 뭐 자국 안에서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도 발생을 하고, 또 내부에서의 반발도 있고, 외부적으로도 이제 서방이라든지 나토 이런 곳에 견제가 들어갔고, 자국의 이제 사기는 저하됐고, 군은 이제 군비라든지 이런 곳이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고, 뭐 조달할 만한 곳이 없다 보면 이제 상당히 이제 혼란에 빠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푸틴이 궁지에 몰려서 마지막으로 생각해낼 수 있는 게 핵카드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핵을 아무 때나 사용하지는 않겠죠. 물론 푸틴이 핵을 사용하려고 할 때는 그 네 곳을 점령해서 러시아 영토로 만들었으니까, 이제 그것이 러시아 영토가 됐으니까, 거기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가해서 이제 영토를 되차지를 한다면, 그때 이제 핵을 쓸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기네 영토를 침범받았을 때는 자국의 이익 차원에서, 그리고 영토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핵을 쓰겠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또 확전이 되는 거고, 우크라이나는 여기서 물러날 수가 없는 거죠. 자기네 영토가 빼앗겼는데 여기서 물러나는 것은 우크라이나로서는 있을 수 없는 거죠. 되찾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격을 가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러시아는 자기네가 이제 자기네 영토로 완전히 승인해서 인정한 그 구역을 자기네 영토를 침범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해서 이제 핵이라는 카드도 쓰겠다는 건데, 전략 핵이라는 걸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이제 아직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죠. 그럴 생각인 것 같은데, 전술핵을 쓸 것 같은데, 전술핵, 그러니까 저강도의 저위력의 전술핵을 사용하겠다는 푸틴의 의지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크라이나가 방사능이라도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고,
굉장히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고요. 무기를 지원해도 지금 장거리 무기는 지원하지 않고 있잖아요. 단거리 무기만 지원하고 있는데, 장거리 같은 경우는 러시아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확전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무기 지원,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요청받았지만 또 위험 요소가 있는 거는 조달을 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미국도 큰 확전으로 가지 않게끔 잘 상황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우발적으로든 아무튼 러시아하고 이제 전쟁이 더 확대되는 경우에는 어떤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위기 관리를 하고 상황 관리를 미국도 하기 때문에 장거리 무기는 조달을 하지 않고, 그런데 이제 막상 핵을 러시아 쪽에서 우크라이나 쪽에 날렸을 경우에는 미국도 여기에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고, 나토도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러면 이제 굉장한 큰 전쟁으로 확전이 되고, 미국이 이제 그럴 경우는 개입을 할 수밖에 없어지니까, 그렇게 되면은 푸틴도 물러날 수가 없다면 점점 더 고강도의 어떤 큰 전쟁 상황으로 비화될 수도 있는, 그런 분쟁 지역이 될 수도 있는 어떤 문제가 돼가지고, 이거를 잘 사람이 정말 지혜를 가지고 감정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풀어야 되는데, 이 푸틴이라는 인물이 과연 그렇게 어떻게 자신의 어떤 욕심을 배제하고 잘 풀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인물인가가 문제죠. 근데 그렇지가 않을 것 같은, 그렇게 이제 인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 푸틴은 나이가 68세인가 나이가 그 정도 되잖아요. 푸틴은 집권을 굉장히 이제 장기적으로 해서 지금 또 이제 헌법을 또 이제 개정을 해가지고 굉장히 집권을 뭐 거의 종신 집권으로 연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권한을 부여받았는데, 앞으로 푸틴의 어떤 변수가 있지 않고, 건강상이라든지 어떤 변수가 있지 않고서는 푸틴이 장기적으로 끝까지 철권 정치를 하고 권력을 잡을 것 같은데, 정치 생명이 이제 끊기느냐, 아니면은 여러 가지 자신의 명예가 추락하느냐, 이런 이치에 놓인 절체절명을 푸틴은 지금 상황에서 이겨야지만 자기 명분도 가져올 수 있고, 정치 생명도 유지할 수 있고, 뭐 그런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는 푸틴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이겨야 될 어떤 전쟁인 거죠. 그래서 무리수를 동원하더라도, 핵이라는 무리수를 동원하더라도 이겨야 된다는 어떤 쪽으로 생각이 기우는 건데, 저는 이제 참 우려스럽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 핵을 만약에 우크라이나 내에서 사용하는 거이기 때문에 타국에 뭐 피해를 안 받는다고 해서 이걸 용인하게 되면은, 푸틴이 우크라이나만 과연 우크라이나 지역을 점령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전쟁을 끝낼 것인가, 아니면 점점 더 서방의 제재라든지 어떤 제어가 없을 경우에는 점점 더 욕심이 커지고, 그 주변국들까지도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는 거죠. 핀란드라든지 그 주변 상황까지도 다 푸틴의 계획하에 들어가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계속 다른 야욕이라는 욕심을 품는다면 참 세계가 상당히 혼란의 도가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어떤 전쟁이라는 거, 큰 전쟁도 한 사람의 오판이라든지 어떤 작은 불씨가 우발적인 불씨로 크게 비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관리를 서로 우크라이나라든지 푸틴이라든지 서방이라든지 나토라든지 해서 자국의 이익보다는 한 발 물러서 전 인류를 향한 어떤 그런 안전지대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말 긴밀한 대화도 갖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극한으로 치닫는 것 같아서 우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